경영정보학부 같이 이제 인문자연 각각 모집하는 이런 학과에서 자연 모집단위는 가군에서 뽑고요. 그리고 이제 또 나군에도 자연계가 있고 다군에도 자연계가 있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일단 첫 번째, 백분위입니다. 백분위. 표준 점수는 여러 개인데 백분위가 한 구간으로 묶이는 경우가 있어요. 백분위는 사실 우리한테도 유리하지만 또 뭔가 친구들한테도 유리하고 또는 나한테도 유리하지만 남한테도 유리합니다. 그래서 백분위를 반영한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올해 좀 경쟁률이 좀 몰리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연계의 반영비를 볼게요. 반영비가 지금 수학이 30%, 탐구가 30%입니다. 쉽게 말하면 수학과 탐구가 반영 비율이 동일함으로써 수학과 탐 잘 본 친구들이 당연히 자연계열로 지원할 적에 유리하다는 이야기겠죠. 어차피 문과 애들은 자연계 모집단이 못 지원합니다. 반면에 그러면 나 수학을 좀 못 봤어.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 하면은 이제 문과로 교차해서 지원하면 됩니다. 왜냐? 국민대학교 인문 모집단이 문과는요 역시나 가나다원에 다 걸쳐져 있는데 국어 반영 비중이 30% 그리고 탐구 반영 비중이 30%고 수학이 20%로 가장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은 내가 다소 못 보고 오히려 국어를 잘 봤다면 이과 친구들 중에 국어를 더 잘 보는 아이들도 제법 있어요. 그럼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대학교 문과를 지원할 수밖에 없겠는데 문제는 이 탐구 반영 비율이 이과든 거의 뭐 인문계열이든 거의 다 30%씩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번 수능에서 과탐 한두 과목 망친 친구들 제법 많거든요. 그러니까 국어 수학을 떠나서 과탐에서 내가 만족스럽지 않은 성적을 받았다 싶으면 일단 국민대학교는 쓰지 마십시오. 쓰면 안 됩니다. 우리한테 안 맞는 옷입니다. 자, 그리고 국민대학교 영어 등급별 100점까지 제가 일부러 넣어놨어요. 자, 영어 등급별 1등급은 100점 주고요. 2등급은 98점 줍니다. 3등급은 95점 줍니다. 영어 등급 간의 점수 격차가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영어 좀 못 봐도 괜찮다. 문제는 과탐을 잘 봐야 됩니다. 일단 문과로 틀든 이과로 가든 과탐을 잘 봐야 국민대학교 지원했을 적에 승산이 있으니까 과탐 한 과목이 뭐 예를 들어 5등급 떴다. 뭐 또는 뭐 4등급 떴다. 이런 친구들은 일단 국민대학교 한번 소거하시고 다른 원서라인 한번 찾아보면 됩니다. 자, 그럼 계속 저랑 같이 찾아보시죠. 자, 다음은 숭실대학교입니다. 숭실대학교 역시도 가나 다음 전군에 걸쳐서 자연계열 모집단위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군에는 산업정보시스템공학, 건축학부, 소프트웨어학부, 요즘 가장 핫한 게 소프트웨어죠. 그 다음에 나군에는 IT융합 전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군에 주로 모든 거의 뭐 자연계열들이 있는데요. 자연계열 1으로 보는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의생민 시스템, 화학공학, 유기시스템 어쩌고저쩌고 자연계열 2도 글로벌 미디어, 뭐 AI 융합, 요즘 AI 융합도 굉장히 유망합니다. 그리고 융합 특성화 자유전공 이렇게 지금 자연계열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제 특이한 점은 우리 반영비를 봐야 됩니다. 숭실대학교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수학이 35%, 탐구가 25%입니다. 국민대학교랑 다르죠. 탐구가 수학보다 적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가산점을 알뜰살뜰하게 챙겨갈 수 있어요. 미적기하 응시한 친구들은 5% 수학에 가산점 붙여주고 과탐을 응시한 친구들에게는 또 과탐에 또 5%또 붙여줍니다. 우리 자연계열 애들은 미적기하 아니면 과탐을 받기 때문에 가산점 알뜰살뜰하게 다 챙겨갈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과탐 반영 비중이 수학보다 아무래도 적기 때문에 과탐 한 과목 조금 못 봤다 싶으면은 상향으로 지원할 적에는 숭실대학교 우선적으로 고려하시라. 그래서 제가 숭실대학교 이 램프 표시 전구가 뭐 그냥 만들다가 심심해서 넣은 게 아니라 이 램프 한번 우리 한번 관심 있게 봅시다라는 의미에서 전구 모양을 넣어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숭실대학교 자연계열에서 그럼 가산점을 안 주는 데가 있어요. 어디냐? 다군의 자연계열 1입니다. 수학, 물리, 화학과, 뭐 의생민 시스템, 화공, 유기신소재, 파이브공학, 전기공학부, 기계공학부 등이 있는데요. 얘들은 수학 35, 탐구 25% 보면서 가산점 안 줍니다. 왜 안 주냐? 얘들은 애시당초 지원자들에게 선택 과목 자체를 딱 미적, 기하 아니면 과탐으로 지정해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탐이나 또는 미적 기하 같다고 가산점 주는 모집단의 경우는
화통, 미적기하 이렇게 다 열어둔 겁니다. 문과 친구들도 야 너희들 중에 좀 잘 본 애들 있으면 여기로 지원해봐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이거 다 자연계판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과고요. 그럼 문과를 한번 볼까요? 문과는요 인문계열과 경상계열이 가군에서 모집하고 그 다음에 영어, 영문, 도고, 동문이 나군, 사회복지학부가 다군에서 뽑는데 이 반영비를 한번 볼게요. 숭실대학교 그냥 평범한 이제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국어가 35%를 봅니다. 그리고 수학 25%, 탐구 20%입니다. 우리 자연계열 아이들 중에 또 적지 않은 아이들이 수학, 탐구는 별로인데 또 국어는 되게 또 잘 본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숭실대학교 인문, 문과 쪽으로 그냥 순수한 인문입니다. 문사철입니다. 그쪽으로 교차 지원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반면에 경상계열 같은 경우는 이제 경영, 경제죠. 얘들은 반영비가 국어가 25%, 수학이 35%, 탐구가 20이기 때문에 탐구가 국어보다 적고 수학은 가장 큽니다. 그야말로 쉽게 말하면 수학 좀 잘 본 아이들 그런 친구들은 숭실대학교 경상계열 쪽으로 교차 지원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그런데 관건은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숭실대학교 여기 제가 빨간색 쳐놓은 영어 등급간 100점을 볼게요. 1등급 200점 주고요. 2등급 194점, 3등급 186점입니다. 영어 등급 간의 점수 격차가 큰 편입니다. 큰 편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실 영어 3등급 이하부터는 숭실대학교 조금 뭐 신중하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등급 미만부터는 3등급 이하입니다. 왜냐? 영어에서 점수를 다 깎아먹어버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영어 1등급 비율이 굉장히 희소하고 2등급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아이들이 영어를 못 봤다는 말이죠. 그러면 수험생들의 심리를 고려했을 때 숭실대학교를 지원한다면 자기 환산 점수를 많이 계산해보면 영어에서 엄청나게 감점을 먹게 됩니다. 굉장히 지원에 위축감이 됩니다.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국민대학교 같은 경우는 영어 좀 못 봐도 점수가 잘 나오는데 숭실대는 영어 때문에 점수가 안 나와버리니까 아 나 숭실대 안 내다마 안 되나 봐. 그래서 다른 데로 피해갈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블루오션입니다.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숭실대학교를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 어차피 1, 2등급 희소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숭실대학교에 들어가는 경쟁자들은 거의 2, 3등급 아이들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영어 성적이 잘 안 나오더라도 쫄지 맙시다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숭실대, 국민대 입시 결과 한번 볼게요. 작년에 이거는 작년이기 때문에 올해랑 똑같이 매칭 되진 않습니다만은 대강의 어떤 학과의 뭐 흐름이나 수험생들의 선호도를 한번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올리는 겁니다. 우선 국민대학교 같은 경우는 자동차 IT 융합학부가 평균 89.43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자 이거 대학 어디가 포털에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예, 다 나옵니다. 심지어 우리가 배부한 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주의할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대학 갈 적에는 뭐 단순히 국수당 8점학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마찬가지로 100분위로 대학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100분위로. 그러니까 단순히 100분위 합산 또는 평균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각각의 반영 비율을 따져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반영 비율을 감안을 해도 자동차 IT 융합학과 국어 100분위 한번 보십시오. 78입니다. 건축학부는 국어 100분위가 89고요. 소프트웨어는 74입니다. 신소재 83이고 지능전자공학 76이거든요.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는 거의 뭐 90 조금 넘어가고 탐구 같은 경우는 80 초반에서 89가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른 과목에서 점수를 많이 받아가면 됩니다. 어디서? 국어 말고 수학이나 또는 탐구에서. 역시나 이 반영 비율 거의 비슷하게 따라가는 셈이죠. 자 그리고 이제 평균이 좀 낮았던 학과는 어디냐? 나노전자물리학과가 76.53%, 응용화학부 바이오의학 전공이 78.63%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충원율입니다. 충원율은 쉽게 말하면 뭐냐? 추가 합격한 인원이 얼만큼 되느냐? 첫 이게 모집했던 인원보다 얼만큼 많으냐입니다. 예를 들어 충원율이 100%라면 모집 인원만큼 한 바퀴 돌았다는 이야기고 충원율이 490%라면은 4바퀴 거의 5바퀴 가까이 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많은 충원율을 보였던 학과가 임산생명공학과입니다. 자 근데 충원율을 많이 보이는 이 학과들을 보면 뭐 학과의 배치 자체가 다분해 있고요. 또
가군에 있습니다. 보통 충원율은 가군 그리고 다군에서 많이 돕니다. 올해로 대입을 하면은 올해는 가군과 나군에서 좀 충원이 많이 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 충원율이 490% 정도면은 여기 처음 지원했던 아이는 본인이 이 학과를 합격할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아마 예상도 못했을 거예요. 엄청나게 상향으로 떨어질 각오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붙은 거예요. 사실 우리가 원서 지원에 있어서 진짜 배치표만 보고 지원했다는 콩코 다치는 게 그 이상으로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군 선정을 잘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다군은 충원율이 일단 많이 옵니다. 왜냐? 대학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간학으로도 다 빠져나가거든요. 자, 그러면은 충원율이 낮았던 학과는 없을까요? 경영정보학부가 자연계 모집단에서 뽑는데 충원율이 가장 낮았던 게 120%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국민대는 기본적으로 한 바퀴 이상은 다 도는구나. 얘네들을 최초 합격으로 간다는 것은 어리석은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추가 합격으로 얘네들은 대학을 가는 게 정석이고 쉽게 말하면 또 상향으로 한번 질러서 추합으로 가는 게 맞다. 안정적으로 적정으로 가는 생각은 하지 마시라. 왜냐? 적정 안전이라고 생각하고 국민대를 쓰면 높은 확률로 다른 데를 다 빠져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또 특이한 점은 있습니다. 충원율이 높은 학과임에도 불구하고 또 입시 결과는 또 그럭저럭 나옵니다. 또 반면에 충원율이 낮은 학과의 경우도 입시 결과가 낮은 경우도 있지만 또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사실 자동차 IT 융합학부 같은 경우는 워낙에 국민대학교에서는 좀 간판 학과에 해당하는 거라 충원이 그렇게 많이 돌지도 않았지만 물론 상대적인 겁니다. 다른 대학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돈 거지만 이제 국민대학에서는 그렇게 많이 돌지 않았지만 입시 결과는 또 높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숭실대학교입니다. 역시 제가 램프 모양을 넣어놨습니다. 자, 전기공학부가 가장 높은 평균 100분위 성적이 나왔어요. 89.33%. 그리고 이제 뭐 글로벌 미디어 학부 또는 뭐 산업정보시스템 공학과 정도가 상위 그 평백의 87 이상에 해당하는 학과들이고요. 그럼 낮은 애들은 어떠냐? 의외로 소프트웨어 학부가 빵꾸가 났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소프트웨어 학부가 다른 말로는 컴공입니다. 컴퓨터공학부를 소프트웨어 학부로 많이 이렇게 학과명을 고치기도 했는데요. 소프트웨어 학부가 세상에 81.17%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 여기 들어간 아이는 본인이 소프트웨어 학부 붙을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겠지만 이게 놀랍게도 100분이 70% 컷이거든요. 100분이 100% 컷으로 해버리면 이제 상상도 못할 점수가 나오는 겁니다. 왜냐? 70% 컷과 100% 컷은 달라요. 10명 중에 7등짜리 성적과 10명 중에 10등 성적은 천양지차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가 실제로는 거의 뭐 산정 불가능한 수준으로 입시 결과 또는 입시 성적이 폭락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 올해도 아마 그런 비슷한 모양새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왜냐? 작년에 빵꾸 났다고 해서 올해 또 빵꾸 나는 법이 없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수험생들의 마인드 자체가 컴퓨터 공학과는 또는 소프트웨어는 무조건 상위과에 배치되어 있어서 높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오히려 원서 지원을 잠깐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나뿐 아니라 남들도 똑같거든요. 근데 실제 입시는 추가 합격에서 이루어집니다. 딱 이렇게 원서를 내서 최초 합격자 발표 명단에 자기 이름이 들어갈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뺑뺑이 돌면서 전환 추합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조금 여유로워질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충원율입니다. 얘들은 좀 충원율의 스펙트럼도 얘들도 만만치 않아요. 많이 돈 데는 344.4%고 가장 적게 돈 학과는 42.9%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돈 데는 세 바퀴 하고도 한 절반 더 돌았고 적게 돈 데는 반 바퀴도 안 돌았다는 건데 많이 돌았던 학과들의 특징을 보면 작년에 전부 다 다군에서 뽑았던 모집단입니다. 다군은 역시 충원으로 가는 것이 정석이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지금 다군을 원서 쓸 적에 뭐 어떤 모의 지원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뭐 진학사든 뭐 어디든 아마 진학사를 많이 이용할 텐데 거기서 어떤 칸수가 적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쫄지는 마십시오. 어차피 학생들의 어떤 심정적인 어떤 지원 라인 자체는 끊임없이 변동되지만은 다군은 충원율이 기본적으로 많이 몰리기 때문에 추가 합격으로 가는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한번 용기 있게 다군은 쓰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인하대 하주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었는지요? 네. 자, 인하대 아주대학교. 인하대 아주대 제가 둘 다 램프를 그려놨습니다. 램프를 그은 이유는 제가 좀 천천히 설명해 드릴 텐데요. 인하대학교는 역시나 이 자연계열의 모집단위가 가군, 나군, 가군에 모두 걸쳐져 있습니다. 가나다군에. 특히나 나군에는 글로벌 금융, 그리고 아태물류, 간호학과가 있어요. 근데 얘들 반영비율을 먼저 볼게요. 얘들 반영비율 보면 수학이 30%고요. 빨간색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탐구가 25%입니다. 탐구가 수학 반영 비중보다 적습니다. 자, 우리 예를 들어 탐구를 좀 못 보고 수학을 잘 본 자연계열 친구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인하대학교 한번 생각해 볼 법하고요. 반면에 인하대학교에 여기 한번 볼까요? 인문계를 볼게요. 문과는 국어 반영 비중이 30%가 되고 수학이 25%, 국어 비중이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국어를 잘 본 자연계열 친구들 입장에서는 인문계 쪽으로 교차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메리트가 있죠. 근데 좀 특이한 점은 여기 있는 상경계열입니다. 글로벌 금융, 아태물류, 그리고 이제 플러스하면 간호학과 인문고집단에 우리 이과 친구들이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여기 제가 지금 오타라고 했어요. 여기는 황미기입니다. 여기는 선택 과목이 황미기고 사과탕 모두 봅니다만 얘들은 국어 수학 반영 비중이 30%고 탐구가 압도적으로 낮은 15%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연계 친구들 중에 진짜 탐구 5, 6등급 있거든요. 한 과목 갖다 버리고 싶을 겁니다 아마. 자, 그러면은 인하대학교 상경계 중에서 글로벌 금융과 아태물류를 한번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상경계열 정도면은 우리 자연계열 아이들 힘들게 공부해서 문과 교차 지원 할 때 좀 실익이 있죠. 남는 게 있죠. 근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문사철 가면 참 약간 손해보는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경계열로 만약에 교차를 할 적에는 인하대학교 글로벌 금융, 아태물류 적극 추천합니다. 자, 그리고 인하대학교 영어 등급별 배점을 보면 1등급 200점, 2등급 198점, 3등급 194점 주거든요. 점수 격차가 뭐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특히나 1, 2등급은 2점 차밖에 안 되고 3등급까지도 사실 괜찮습니다. 네. 자, 반면에 아주대학교 볼게요. 아주대학교는요, 맨 위에 가군에는 의대를 뽑는데 그건 관심 없고요. 자, 나군에는 이제 일반 2가 있고 일반 3가 있고 일반 1, 2, 3 전형을 각각 명칭을 붙여놨는데 그냥 편의상 우리는 공과대, 정보통신대, 자연과학대, 간호는 수능 100%를 뽑고 얘네들은 나군에 다 있다. 그러니까 얘들은 전군에 걸쳐서 자연계열을 모집하지 않는다. 다 나군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얘네들 반영비가 제가 지금 가만보면 지금 여기 빨간색 표시한 거 보면 30대 25, 인하대가 30대 25거든요. 여기 아주대 자연계열은 35대 25 비슷합니다. 이래나 저래나 수학 성적을 좀 가탐보다 잘 봐야 되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지점은 아주대 자연계열이 아니라 아주대 문과입니다. 뭡니까? 아주대 경영대를 볼게요. 아주대 경영대도 나군에서 뽑거든요. 반영 비율이 25대 40대 15입니다. 아주 환상적입니다. 위에 아까 봤던 그 인하대학교 친구들보다도 더 드라마틱합니다. 왜냐? 인하대학교는 인하대 아태물류랑 글로벌 금융은 국어 수학 반응 비중은 동일하고 과탐만 적었잖아요. 근데 아주대는 수학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우리 이과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더 유리합니다. 예. 굉장히 더 유리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교차 지원을 틀 적에는 엄청나게 메리트를 받고 문과 아이들을 조금 아래로 깔고 우리가 위로 올라설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아주대학교 영어 등급별 배점 보시면 인하대학교랑 다릅니다. 1등급 200점 주고요. 2등급 192점 줍니다. 3등급 184점 줍니다. 같은 3등급만 놓고 봐도 인하대는 194점 받아갈 적에 아주대는 184점을 줍니다. 10점이나 더 적게 받아가는 겁니다. 아주대학교 심정적으로 영어를 못 본 아이들 역시나 지원에 위축감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인하대학교는 조금 몰릴 수도 있겠죠. 근데 인하대학교는 내자니 또 올해 무슨 재정지원 제한대학이니 부실대학이라는 소리가 들린단 말이죠. 그 기분이 약간 묘해요. 그럼 결과적으로 인하대, 아주대 이 원서 라인이 굉장히 많이 분산이 될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영어 좀 못 본 아이들은 인하대를 낼 것이고 영어를 잘 본 아이들은 아주대를 낼 텐데 우리 자연계열 친구들은 걱정 마십시오. 수학 반영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아주대학교 경영대 같은 경우는 영어 한 3등급, 4등급 해도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급적이면 아주대도 추천하고요. 또 인하대도 같이 추천합니다.
한쪽은 부실대학 이미지 때문에 애들이 지원을 기피하고 한쪽은 영어 등급단 점수 격차가 너무 커서 지원을 기피하니까 올해가 일종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두 대학 모두. 그럼 인하대학교 부실대학 어떻게 가? 대학교가 한 해에 운영하는 예산이 3, 4천억 원입니다. 근데 그 1년에 국가재정 지원 한 10억, 20억 못 받았다고 대학교 문 닫지 않거든요. 언론들이 좀 너무 과도하게 호들갑을 떤 감이 있지 않느냐. 학교의 운영상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데 다만 학교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나쁘죠. 자존심에 좀 스크래치가 나는 거죠. 차라리 올해가 기회입니다. 실제로 예전에 국민대학교도 부실대학에 선정된 사례가 있었지만 아무도 지금 기억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딱 그 해만 입결이 떨어졌어요. 2012년에.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복구됐습니다. 올해가 일종의 인하대도 기회고 아주대도 기회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하대학교 전형 결과에서 이제 입시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하대학교 같은 경우 이제 스마트 모빌리티 공학과, 전자공학,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 항공우주과 얘네들이 상위권에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금융 자연, 사회 인프라공 이쪽이 73입니다. 스펙트럼만 보면 얘들 맨 상위에 있는 애들은 86.5고요. 맨 밑에 애들은 73.17입니다. 스펙트럼 어마어마하죠. 같은 학교 안에서 거의 10%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같은 학과에서 10% 이상 차이 난다는 것은 우리가 인하대학교를 지원한다라고 했을 적에 좀 이름 좀 들어봤다 이런 학과들도 뭐 자기 성적이 맞다면 쓰는 건 말리지 않지만 이제 하위가 있는 학과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지원해봐도 된다는 거예요. 성적이 안 될 경우에는. 네. 그리고 뭐 미리 뭐 약간 뭐 미리 보는 거지만 충원율도 보시면요 전부 다 한 바퀴 이상 다 돕니다. 뭐 200%, 221%, 296% 이랬습니다. 빙글빙글 충원율도 많이 돈다. 왜냐 얘들 다 어디로 가겠어? 축제 사제 인서를 하려고 아동바동하는 건데 자연계열은 전공의 영향을 많이 받지 대학의 위치나 대학의 서열보다는 진짜 전공의 적합도 그리고 미래 전망성 이걸 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연계열 이과 친구들 조금 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르비나 수만이 같은 데 들어가서 비교를 올려가지고 휘둘리지 마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또 이제 충원율 이제 나오는데요. 얘 충원율 뭐 장난 아닙니다. 높은 학과, 해양과학과, 인공지능공학, 통계, 전자공학 거의 300%입니다. 세 바퀴 도는 겁니다. 그리고 얘들 공통점 역시나 뭡니까? 작년에 다 다문에서 모집했어요. 올해도 다문에서 모집합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모집 인원이 좀 늘어났어요. 특히 전자공학과 같은 경우는 작년에 최초 모집 인원이 23명이었는데 올해 최초 모집 인원은 37명입니다. 이거는 최초 모집 인원입니다. 수시 다 끝나고 나면 충원 인원이 이제 충원하다가 미달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2월이 되겠죠. 그럼 최종 모집 인원은 더 늘어납니다. 그러면 올해 거의 뭐 제가 봤을 때는 50년가량 뽑는다고 보셔야 되겠죠. 널널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분에 인하대학을 쓰는 것도 적극적으로 한번 고려해볼 만하고 충원이 가장 적게 돈 되는 이제 뭐 항공우주나 데이터 사이언스 이런 학과들이 뭐 지금 68%, 80%인데 거의 뭐 한 바퀴 가까이 돌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주대학교 보겠습니다. 이 아주대학교가 제가 좀 입학처에는 좀 전화를 해서 항의를 하고 그랬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입시 결과를 공개를 안 해놨어요. 다른 대학들, 서울에 있는 뭐 모든 대학들, 전국에 있는 거의 모든 대학들이 입시 결과를 다 공개를 해놨는데 아주대학교만 이거를 감춰놨어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뭐 의도를 가지고 감춰놓은 게 아니라 약간 행정상의 착오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아주대학교를 그래서 제가 배열을 할 때 모집 인원 순으로 배열을 했어요. 올해 최초 모집 인원 많은 순으로. 그래서 전자공학과가 올해 다분에서 81명을 뽑습니다. 아마 이것도 충원하다가 미달돼가지고 수시에서 2월 인원이 합쳐지면 거의 100명 가량이 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 기계공학과는 46명, 산업공학은 29명, 소프트웨어는 26명 모집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모든 그 어지간한 분들이 거의 뭐 다분에 또 이렇게 위치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들도 보시면은 또 충원율로만 보면 수학과가 가장 높고요. 그 다음 가장 적은 학과는 교통시스템공학 57.1%입니다.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뭐 인하대학교랑 그 다음에 아주대학교랑 비등비등하게 충원율이 높다. 아마 이제 얘들 거의 대다수가 전부 다 강화군에 있는 인서울에 있는 대학들을 좀 많이 이렇게 충원해서 이탈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역시나 공학 계열은 실속입니다. 실속.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인서울에 또 어느 그냥 뭐 대학들도 인하대 아주대만큼의 입시 결과를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한번 또 확인해 보시죠. 지금 자 서울과기대 이제 항공대입니다. 이제 과기대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있는 그 국립대학입니다. 이제 뭐 서울대학교만 뭐 국립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서울 과기대도 국립이라서 얘네들 등록금이 한 학기에 한 18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항공대학교는 국립은 아닙니다. 인하대학교의 재단과 동일한 재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대학인 거죠. 자, 그래서 한국항공대, 서울과기대 보면 과기대 가나군에 걸쳐서 뽑는데 가군은 제가 표기를 좀 깜빡 안 했네요. 공과대학, 정보통신대, 환경공학 이쪽 계통 애들이 가군에 있고 나군에는 기계자동차공학, 건축, 화공 이쪽이 나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반영비율을 보시면 수학이 35%, 탐구가 25%인데 이 탐구 과탐2로 보면 3% 과반점을 준대요. 그래서 과탐2로 보는 아이들이 별로 없는데 못하려고 과반점을 주는지 모르겠지만 얘들도 역시나 35대 25 전형적인 35대 25의 반영비율을 가져가는 겁니다. 35대 25 수학과 탐구 반영비 중에. 그러면 앞서 살펴본 다른 대학들도 거의 다 35대 25, 뭐 30대 20 막 이렇잖아요. 이 동일한 반영비를 가진 대학들이 여러 개 옹기종기 모여 있으니까 지원자가 분산되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좋은 거죠. 각각의 반영비를 막 제각각에 보고 이래버리면 골치 아파져요. 왜냐면 이제 그 애들이 다 거기 몰리니까. 근데 비슷한 반영비를 가지고 비슷한 선호도와 어떤 대학의 위치를 가진 애들이 옹기종기 이렇게 모여있으면 우리는 이득입니다. 지원을 할 때 자연계열 아이들은 충분히 분산이 되기 때문에 입시 결과의 하락도 충분히 점쳐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저는 서울과기대보다는 뭐 한국항공대에 좀 더 표를 두고 싶어요. 왜냐? 한국항공대학교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게 뭐냐면 영어입니다. 제가 이거 처음에 입력할 때 내가 실수한 거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봤더니 맞습니다. 영어 반영 비중이 엄청 큽니다. 한국항공대는요. 특히나 탐구 반영 비중은 20%밖에 안 되고 영어가 30%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자연계열 학생들 중에 영어가 예를 들어 2등급 안짝에 들어간 아이가 있다면 한국항공대학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탐구는 다소 못 보고 영어가 되게 잘 봤다 이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한국항공대 우선적으로 한번 고려해보십시오. 영어 반영 비율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여기는 이과 아이들이 보통 다른 대학들은 수학과 과탐으로 승부 보는 반면에 여기는 그냥 수학과 영어로 승부를 보는 아주 특이한 반영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과 쪽을 살펴보면 서울과기대 문과는 얼마 없지만은 가군에는 뭐 영어 영문 경영이 있고 그 다음에 나군에는 행정 건축학 인문 뭐 이렇게 정보 시스템 전공이 있는데 이제 수학이나 탐구 반영 비중은 동일하게 25%씩 보고 좀 유의미하게 높은 건 국어가 3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과 친구들 중에 국어를 좀 잘 보고 수학 탐구가 좀 약간 비등하게 망했다 싶으면은 서울과기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항공대 같은 경우는 자연계열이 대다수 학과고 뭐 있다면 이제 경영학부 정도가 문과 애들도 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학과거든요. 물론 여기에도 뭐 항공운항이나 항공교통 물류나 이런 애들도 뭐 확통 미적 기하까지도 응시생들을 이렇게 넓혀두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건 다 이과판입니다. 왜냐 미적 기하 응시생들한테 다 5% 가산점 좁혀주면 문과 애들은 훨씬 더 못합니다. 대신에 경영학부 같은 경우는 그런 가산점 제도가 없고 국어랑 탐구를 잘 본 자연계열 친구들은 교차 지원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어 등급간 점수 격차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뭐 130점, 104, 뭐 5점가량 차이 나고 3점가량 차이 나는데 영어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지만 중요한 건 항공대는 영어 반영비가 높기 때문에 2등급 안짜고 들어가면 승산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신이 됩니다. 자, 빠르게 진행해야 돼서 입시 결과는 이제 스킵을 했습니다. 어차피 여기 책자에도 다 나와 있어요. 일부 대학들은요. 그리고 성신여대. 이 성신여대는 제가 거의 뭐 이 대학 하나로 지금 한 슬라이드를 다 차지했어요. 얘네들의 반응 비율이 원체 특이해서 그렇습니다. 거의 뭐만 하면 가산점 주고 뭐만 하면 또 뭐 챙겨주고 이런 대학입니다. 약간 이벤트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예를 들어 가군에는 간호학과 있고 바이오 신약 의과학고 바이오 헬스 융합과학고 있는데 반영 비율로 놓고 보면 수학과 탐과 30, 30으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수학 미적기하 응시생들한테 가산점을 무려 10%나 퍼줍니다. 그러니까 문과 애들 역시나 얼씨도 못 거리는 겁니다. 문과 애들은. 괜히 확통 보고 과탐 봤다고 해서 얼씬 하면은 무조건 이과 애들한테 그냥 지는 거죠. 그 다음에 탐구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일부 모집단의 경우는 또 물투, 화투, 생투 본 친구들한테 5%또 가산점 또 붙여줍니다. 자, 그리고 나군에는 이제 화학, 에너지 융합, 청정 융합, 기타 등등 이렇게 여러 자연계열도
자연계열 학과들도 이렇게 반영돼 있다는 나뉘는데 뭐 똑같습니다. 수학 바탕은 비교적 전부 다 동일하게 30%씩 보는데 가산점 챙겨주는 게 제가 아까 근데 중요한 건 성심여대가 중요한 건 100분위 1을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100분위 1을 본다는 것은 비교적 표준 점수가 잘 안 나온 친구들에게 조금 유리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그렇다고 과열될 양상이 있느냐? 글쎄요, 제가 봤을 때 딱히 과열될 양상은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 성심여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여자 학생들만 갈 수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일단 남자애들은 지원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나 또는 뭐 어떤 이제 얼마나 표본이 빡빡하느냐 이런 것들도 아주 제가 높게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대의 특징은 뭐냐면 최초 합격은 그래도 입결이 그럭저럭 나오는데 충원이 돌게 되면 점수대가 푹푹 빠집니다. 진짜 붙는 놈이 커트라인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표본 자체가 점수 표본 자체가 빽빽하지도 않고 거의 뭐 쿡쿡 점수가 뚝뚝 떨어지기 때문에 충원이 시작되면 그때부터는 완전 파티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학생이 있다면은 뭐 성심여대 정도 내 반영비에 맞다는 전제하에서 지원해보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성심여대도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경제학입니다. 경제학. 얘들 영어 반영 비율이 40%씩이나 봅니다. 저도 이거 보면서 놀랐어요. 탐구를 망치더라도 수학과 영어를 잘 봐버리면은 그러니까 국어랑 탐구 다소 못 보고 수학이랑 수학이랑 영어가 비중이 80%잖아요, 도나. 수학 영어로 대학 가는 겁니다. 성신여대 경제학. 그래서 성적표를 보고 한번 이제 봤을 적에 우리 아이가 수학이랑 영어 되게 잘했고 국어 어려워했고 탐구 좀 망했다 싶으면은 뭐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도 한번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세종대 광운대입니다. 세종대 광운대 정도까지가 또 우리가 많이 고려하는 대학이긴 한데요. 세종대학교 제가 램프를 또 참고로 넣어놨습니다. 세종대 가구에는 국방시스템공학, 항공시스템공학인데 이건 일종의 특성학과입니다. 우리가 좀 체육에도 좀 관심이 있고 뭐 내가 체력장 이런 거 좀 잘하겠다 싶은 아이들은 국방시스템공학, 항공시스템공학 한번 지원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일단 1단계에서는 3배수, 5배수를 뽑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능이랑 다르죠. 수능은 딱 1배수 일단 최초 모집 인원 정도만 뽑고 그 다음 충원이 진행되잖아요. 근데 얘들은 1배수 안에 1배수란다. 1단계에서 3배수나 또는 5배수 안에 들어가서 1단계를 통과하면 그 다음은 이제 뭐 그 전형 PF 면접이나 또는 뭐 체력 검정 이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최저 기준에 맞춰야 돼요. 국수형, 삼합부, 국수형, 삼합부 이렇게 각각 되는데 이거 기준을 맞춘다는 전제하에서 세종대학교 이 가군에 있는 특성학과를 지원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반영비는 역시나 35대 25에다가 미적 이하 응시생들에게는 10% 가산점 붙여줍니다. 그럼 뭔가 친구들 정말 의심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리고 나군 같은 경우는 자연, 공부, 창의, 소프트 이렇게 나눠서 뽑는데 역시나 자연계열은 35대 25입니다. 제가 이제 35대 25 하면 이제 수학 탐구 반영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35대 25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지원자 층 자체가 많이 분산된다. 그러면은 우리 이과애들 입장에서는 작년처럼 그렇게 빽빽하게 안 가도 된다. 왜냐 가뜩이나 모집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비슷한 반영비를 보는 대학들이 이렇게나 많아버리면 지원층이 확 나눠지는 거죠. 땡큐인 겁니다. 그 다음에 창의 소프트 같은 경우는 탐구 과목을 좀 다소 못 본 아이들한테 유리합니다. 탐구 과목을 지금 반영 비율이 1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탐구를 내가 좀 만족스럽지 못하게 봤어. 이런 아이들 입장에서는 나군의 창의 소프트 학부도 충분히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다. 대신에 얘들은 이 영어 반영 비율이 20%인데 등급간 점수 격차가 5점씩이거든요. 이건 조금 큰 편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적은 제가 봤을 때는 한 4등급 정도까지는 한번 그래도 받아야 좀 한번 승산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램프를 표시한 이유도 뭐냐면은 일단 창의 소프트 학부처럼 우리가 여차하면은 문과로 넘어갈 수 있는 교차 지원 학과도 있고 게다가 이제 영어 등급별 점수 격차가 커버리면 역시나 올해같이 영어를 못 본 아이들이 많은 해의 경우는 수험생들이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위축감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조금 지원율 자체가 예년보다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게 블루오션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광운대학교는 이제 자연계열 아이들이 다군으로 뽑습니다. 나군에 있는 거는 문과만 뽑아요. 그래서 가군에 자연계열 역시 35대 25입니다. 이 친구들 거의 법칙입니다. 이제 35대 25 법칙이에요.
그리고 공과대 건축학과 정도가 30대 25인데 또 미적기하 응시한 애들한테 10% 가산점 또 붙여줍니다. 사실상 35대 25랑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분에도 이제 자연계열, 소프트웨어 융합대 이렇게 있는데 역시나 35대 25고 정보융합학부 같은 경우는 미적기하 응시들에는 10%또 붙여주고 과탐 응시한 애들한테 5% 붙여주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도 이과만 들어와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광운대학교 문과는 또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자연계열 친구들 중에서 과탐 별로 못 본 친구들 의외로 많거든요. 그러면 광운대 경영학부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 광운대 경영은 국어가 30%, 수학이 35, 탐구가 15입니다. 그럼 수학이라도 일단 건사하면은 광운대학교 경영학과 충분히 지원할 가치가 있다. 왜냐 반영비상으로 우리 아이한테 너무 딱 맞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미디어 커뮤나 이런 일반적인 그런 이제 산업심리 문과에 해당하는 학과는 그냥 국어 반영 비중이 높고 수학과 탐구 반영 비중이 동일하게 25%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분에도 있습니다. 다분에 문과 중에 국제통상학부 같은 경우가 아까 이제 살펴봤던 나분의 경영학과랑 똑같은 반영비입니다. 국어가 30%, 수학이 35, 탐구가 15. 탐구 과목 좀 못 보고 수학을 좀 잘 봤다 싶으면은 광운대학교 여기 학과들 우선적으로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교차 지원할 적에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좀 입결 잠깐 이쯤에서 다시 한번 보고 가죠. 자, 세종대학교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창의수업학과 역시나 입결이 높았어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이과 애들도 넘어오고 문제는 얘들 모집이 이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세종대학교는. 그리고 이제 항공시스템공학이나 국방시스템공학은 역시나 이제 계약학과, 특성학과로서 그 명성이 있어서 또 입시 결과에 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특히나 항공시스템공학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얘들은 추원율 자체가 빵프로였습니다. 한 명도 안 빠져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추원율 100%니까. 그리고 정보보호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80.17%의 이제 입시 결과를 기록했고 충원율은 많이 돌았습니다. 155.6%면은 뭐 한 바퀴하고도 반 도는 거죠. 그 다음에 적은 입결을 보인 학과는 제일 꼴찌 학과는 지구자원 시스템 공학이 69.5입니다. 평균이. 그리고 환경에너지공학융합이 71.83. 거의 뭐 입결이 낮은 학과들은 뭐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까지도 나온다. 근데 높은 학과들은 뭐 80대 후반, 80대까지 나오면 이 스펙트럼만 놓고 봐도 사실 좀 큰 편에 속하긴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뭐 상향으로 지원한다면은 괜히 저기 세종대학교 높은 학과 하지 말고 제가 지금 광운대 세종대가 헷갈려가지고 계속 말을 섞고 있는데 세종대가 맞습니다. 세종대학교 이제 낮은 학과 쪽을 타겟팅을 해서 지원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도 대학들이 비슷비슷해가지고 제가 진행하다가도 이렇게 말이 막 섞이기도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충원율입니다. 충원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가장 적은 학과는 이제 8%, 0%는 제가 일단 뺐습니다. 그냥 8%가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높은 학과는 155.6%. 그러니까 좀 평균적으로는 인기 학과들이 의외로 충원이 많이 돕니다. 왜냐? 이 인기 학과들은 성적대가 어느 정도 되는 애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또는 이제 최초나 또는 적정 지원권으로 이 세종대학교 이 상위과를 지원하고 결과적으로 충원이 진행되면 다 빠져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여기 학과들은 충원도 많이 돌면서 입시 결과도 또 그럭저럭 잘 나오는 편이니까 괜히 이제 세종대학교 인기 학과보다는 상향으로 지원할 적에 조금 중하위 낮은 학과들을 좀 타겟팅을 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광운대입니다. 자, 광운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전자공학과가 80.83, 소프트웨어가 80.33, 거의 뭐 학과에서도 순대로 아주 솔직하게 입들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컴퓨터나 화공이나 로봇, 전자 이쪽이 굉장히 유망하지 않습니까? 학생들 선호도 높고 딱 그 순서대로 입시 결과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솔직하게 입시 결과도 또 나왔어요. 밑에 하위를 담당하고 있는 이제 건축공학이나 또는 자연과학 계통의 학과들이 이제 입시 결과에 있어서 하위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운대학교는 진짜 자기 성적대로 가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막 성적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한번 상향으로 치면 이런 생각을 가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신에 또 여기 보시면 충원율도 보시면 이제 뒤에 충원율도 보겠지만 또 되게 많이 돌아요. 얘들 왜 특징이 이제 다분에서 뽑기 때문에 다분에서 뽑는 모집 단위는 충원율도 빙글빙글 많이 돈다. 하지만 입시 결과 자체만 놓고 보면 뭐
가봐보면요. 작년에 이 가군에서 뽑았던 모집 단위가 있거든요. 전기공학, 소프트웨어, 컴퓨터 정보공학. 얘들은 충원도 적게 돌았는데 입시 결과가 역시 높게 나오고 다군인데도 불구하고 입시 결과가 얘들보다는 낮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래 다군이 원래는 입시 결과가 높아요. 충원도 많이 돌면서 약간 장사 잘 되는 맛집이랄까? 손님도 많지만 입시 결과가 높게 나와야 되는 게 맞는데 얘들은 이제 충원만 그렇게 돌고 입시 결과는 정작 가군보다는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가군과 나군의 양상과는 좀 구분하셔서 가군은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단국대, 상명대입니다. 대학들이 많아서 역시나 1시간 초과할 것 같습니다. 자, 단국대, 상명대입니다. 물론 단국대, 상명대 뒤에 또 대학 또 있습니다. 자, 단국대, 제가 지금 이제 축전 캠퍼스 위주만을 놓고 봤는데, 일단 단대, 상명대 얘들 공통점은 100분의 1을 본다는 겁니다. 100분의 1을 본다는 것은 우리 자연계열 아이들 입장에서 조금 유리한 측면도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 표준 점수가 높게 나오면서 같은 100분위에 묶인 아이들 입장에서 예를 들어 진짜 뭐 등급의 어떤 최상단에 있는 아이들은 좀 불리하겠죠. 손해보는 거죠. 다른 애들이랑 같은 동일하게 취급을 받으니까. 근데 이제 일단은 뭐 얘는 자연계열 보면 지금 좀 특이합니다. 단국대는요. 35대 25 법칙이 맞는데 지금 건축학 전공만큼은 국어가 또 엄청나게 없습니다. 얘들은 거의 사실상 문과로 취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단국대학교는요. 대신에 이과 애들한테는 위적기하를 봤을 테니까 10%의 가산점을 수학에 좀 더 얹어줍니다. 그리고 단국대학교 이제 교차 지원을 생각할 적에는 당연히 3경계열로 해야 되겠죠. 왜냐? 3경계열 보면 가군의 국제경영, 나군의 경제, 무역 이쪽은 수학의 반영 비중이 35%고 탐구의 반영 비중은 국어보다 낮은 20%입니다. 그러면 탐구를 다소 좀 못 보고 수학을 좀 잘 봤다 싶은 대다수의 자연계열 학생들에게는 단국대학교 가군에는 국제경영, 나군에는 경제무역, 심지어 이제 가군으로 내려가면 경영학부가 있어요. 이쪽으로 교차 지원을 했을 적에도 충분히 이익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상명대학교죠. 상명대학교도 램프를 그려서 단국대학교도 램프를 안 그리고 왜 그러냐? 상명대학교는요. 첫 번째 과탐을 한 과목만 봅니다. 과탐을 한 과목 이번 수능에서 진짜 과탐 한 과목 떼어내버리고 싶은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 아이들 입장에서는 상명대학교가 아주 최적의 대학이다. 왜냐? 탐구 과목 한 개만 보니까. 근데 과탐을 보면 5% 가산점을 또 얹어주네? 그러니까 한 과목만 보면서 그 나머지 한 과목에 과탐 5% 가산점이 얹어져 버리니까 이과 친구들 입장에서 완전히 해피한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미적기하 의심들한테는 또 10%나 또 붙여줍니다. 이거 가산점 알뜰살뜰 다 챙겨가면은 쉽게 말하면 자연계는 정말 좀 우리 입장에서 과탐을 한 과목 망친 아이들 입장에서 정말 파라다이스다. 대신에 약간 경쟁률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하지만 이 반영률 보시면 역시나 얘들도 35대 20이거든요. 가산점 더해지면 뭐 이거나 35대 20이랑 비슷하고 원체 수학 바탕에서 35대 25의 반영 비율을 보는 대학들이 많으니까 수험생들 자체가 분산이 되고 다른 선택지가 많으니까 상명대학교가 굳이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 약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종의 저는 블루오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명대학교 문과는 역시나 국어 반영 비중이 크니까 혹시나 국어를만 잘 본 아이들, 국어를 좀 특히 잘 보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제 인문계열로도 교차 지원을 좀 틀어갈 수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영어 등급간 점수가 뭐 100점, 97, 92 밑에는 100점, 98, 96이어서 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 영어 4등급, 뭐 5등급도 제가 봐서 괜찮아 보입니다. 자, 그럼 입시 결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단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건축학부, 뭐 수학교육과, 과학교육과, 산업공학과가 거의 뭐 7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의 입결을 형성하고 있고요. 이제 하위를 담당하고 있는 애들이 전자전기공학부가 75.5, 화공이 76.17 이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여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네들 스펙트럼도 그렇게 넓은 편이 아니에요. 맨 꼴찌 학과가 75고 맨 B가 80하면 이것만 놓고 보면 높아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공학 계열로 볼 수 있는 수학교육과나 과학교육 선생님 되는 거니까 산업관학과 쪽을 보면 한 4% 정도 차이가 납니다. 사범대나 뭐 건축 쪽은 좀 따로 좀 대안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충원율입니다. 충원율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다군에서 모집했던 모집단들이 다 충원율 많이 동보로 나와 있고 지금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나군에서 모집한 애들 전자전기나 기계공학이나 이런 애들은 그래도 충원율이 얘들은 한 100%.
기본적으로 단국대학도 뭐 한 바퀴 가까이 다 돈다. 최소 한 바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가장 적게 돈 모집 단위가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5년제인데 94.1% 충원율을 기록했으니까. 네. 그리고 진짜 참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자, 다분 충원율 많이 돌았거든요. 다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입시 결과가 가분이랑 이 가나분이나 일반적인 분이랑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보통 서울에 이제 중상위권 이상 대학을 가면 충원율도 많지만 입시 결과도 최상위에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좀 예외다. 오히려 다분보다 가나분이 있는 한 모집 단위에 지원하는 것도 좀 더 나을 수가 있다라는 점 같이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상명대입니다. 자, 상명대학교 입시 결과 높았던 데는 의료학인데 이건 굉장히 좀 특이한 케이스로 봐야 되고요. 수학 교육과부터 보면 81.33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데 67.67입니다. 이거는 뭐 충격적이죠. 왜냐면 70% 컷이 67이란 말은 100% 컷으로 바꾸면 거의 뭐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상명대학교가 이 스펙트럼이 이렇게 크다는 것은 정말 수험생들로부터 주목을 받지 못하는 여전히 어떤 블루오션으로 작년부터 남고 있었다. 근데 올해는 더군다나 더더욱이나 이게 과탐에서 아이들이 많은 볼륨을 느낀 해에서 100분이 반영에다가 한 개 과목을 반영해버리면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모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상명대학교 역시나 블루오션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충원율입니다. 충원율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가장 적게 돈 데가 77.8%, 많이 돈 데는 226.3%입니다. 근데 이 모집군을 보시면 다본에서 뽑은 게 아니에요. 얘들은 작년에 다본에서 뽑은 건 얘네 수학교육과 정도가 지금 상위권에 들어가 있고 나하고 일반적인 군에서 뽑았습니다. 상명대학교는 일반적인 군에서 뽑아도 이 정도 충원율이 되는구나. 게다가 이 정도의 입시 결과 스펙트럼을 보인다면 어찌 보면 인서울 마지노선으로서는 최적의 대학이 아닐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한양대 에리카 외대 명지대 아직 안 끝났어요. 이 여기 뒤에 또 다른 대학 또 있습니다, 오늘. 자,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이 다뤄서 뭐 이렇게 시간을 지체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인서울 수도권 다 다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학원에서 이렇게 안 합니다. 이렇게 하는 기회 자체가 없어요. 맨날 축제 가자 의치 한약수만 다루고 뭐 서영무 서성한만 다루지. 우리는 이참에 확실하게 인서 수도권 공부하고 되게 돌아가셔서 아이랑 한번 진지하게 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양대 에리카 한국외대 글로벌 명지대입니다. 한양대 에리카 같은 경우는 이 반영 비율 자체가 우리가 항상 봤듯이 수학 탐구가 35대 25라는 전형적인 이 법칙을 깨고 있습니다. 약간 깨고 있습니다. 어디서 만약 깨고 있냐? 이 자연계열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요. 지금 25대 30대 25인데 이게 문제는 일반적인 인문과 상경도 25대 30대 25입니다. 그러니까 한양대 같은 문과도 거의 뭐 과탐의 반영비가 동일하게 보고 있다. 다른 대학들은 문과 같은 경우가 거의 보통 국어가 크고 이렇잖아요. 뭐 국어가 35면 뭐 20대 20 이런 식인데 얘들은 문과나 이과나 반영비가 약간 전부 다 이과 애들을 채우려고 작정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과 애들. 왜냐면 이 반영비상으로는 자연계열 아이들이 아주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영어 등급간 점수 격차 보면요. 그냥 영어는 그냥 안 보기로 맹세한 것 같습니다. 1등급 100점 주고 2등급 99.5점 줍니다. 3등급 99점 줍니다. 제가 봐서 영어는 별로 사는 데 있어서 별로 지장이 없다라고 이렇게 지금 결단을 내린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보험계리학과 정도가 빼면은 거의 우리가 봤을 때는 문과나 이과나 반영비가 비슷해서 여차하면 문과로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대학이다. 그래서 제가 블루오션이라고 편기를 할까 말까 고려를 했는데 어찌 보면 과열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냐면 이런 반영비를 가진 대학이 없어요. 다른 대학처럼 딱딱 이렇게 이원화되고 이런 게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래서 한양대 에리카는 제가 뭐 표기를 안 해뒀고 그 다음에 외대 글로벌 같은 경우는 사실 이때까지 우리가 외대 글로벌에서 많이 간과한 게 있습니다. 입결이 낮을 것이다. 거기는 좀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적인 입시 결과상으로는 한국외대 글로벌이 그 커트라인상으로 따지면 인하대학교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외대 글로벌이 이쪽이 지금 나날이 몸값이 오르고 있는 대학이다. 게다가 외대 글로벌은 분교가 아닙니다. 한양대 에리카는 법적으로 분교예요. 한양학원재단 아래에 두고 있는 한양대 서울 캠퍼스와 에리카 캠퍼스는 법적으로 다른 대학입니다.
근데 한국외대 글로벌은 서울 캠퍼스, 글로벌 캠퍼스 같은 대학입니다. 본교입니다. 외대. 그래서 사람들이 몰라요. 외대 글로벌 하면은 뭐 외경대 이러면서 굉장히 막좀 어떻게 거기를 가냐 이러겠지만 이게 지금 나날이 몸값이 오르고 있거든요. 나날이 몸값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달리는 말을 지금이라도 빨리 탈수록 유리합니다. 네. 자, 나군에 공과대 있고요. 다군에 자연과학대 있습니다. 얘들 외대 글로벌 전부 다 가나다군 전부 다 공과 공대밖에 없어요. 다군에는 바이오메디컬 공학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20대, 35대 35, 25대 35, 35대 25 비슷비슷한데 이래나 저래나 수학 반영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한국사는 그냥 응시했느냐 정도만 체크를 하고 얘들도요. 이 에리카 못지않게 심각합니다. 영어 1등급 받아봤자 105점 주고 2등급 받아도 104.5점 줍니다. 이게 좀 외대가 아니라 제가 봐서 그냥 한국어대입니다. 한국어대. 뭐 영어를 별로 안 봅니다. 그러니까 에리카나 그다음에 글로벌이나 아주 착심하고 이렇게 영어 반영비를 줄인 것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외대 글로벌이 한양대 에리카는 확실히 좀 꺾기 위한 하나의 방책이 아닌가.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 한양대 에리카 같은 경우는 이 분교라는 인식이 있어서 분명히 입시 결과상으로도 높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낮게 평가되고 있고 한국외대 글로벌은 엄연히 법적으로 본교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용인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꾸 이렇게 폄하되고 있으니까 이제 이 두 대학 정도가 어떻게든 올라가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입시 결과상.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한양대 에리카든 글로벌 이제 한국외대 글로벌이든 반영비상으로 맞으면 일단 지원을 하면 되는 것이고 나날이 지금 몸값이 올라가고 있는 특히 외대 글로벌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지금이라도 빨리 탑승을 하시는 게 좋은 방법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명지대입니다. 명지대는요 100분위 1을 보는 대학입니다. 100분위 1을 보는 대학이고 이제 수학의 반영 비중이 35입니다. 자연계열은. 그리고 탐구를 한 과목만 봅니다. 역시나 한 과목 망친 친구들 많지요. 그 한 과목 빼버리고 명지대학교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과학 탐구 응시자들에게는 10%의 가산점을 또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연계열 아이들 위로를 많이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명지대학교 인문은 어떠냐? 인문은 국어와 수학 반영 비중이 각각 30이고 또 탐구는 20이기 때문에 뭐 여차하면 넘어갈 수도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명지대 정말 이제 명지대학교 여기 역시나 이것도 이제 서울 캠퍼스 위주이거든요. 그래서 여차하면은 명지대학교 문과 쪽으로 한번 교차 지원해 보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 대신에 얘들 그 지금 나군에는 인문사과대, 다군에는 경영대, 그러니까 경영대 쪽으로 만약에 지원을 한다면 정말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입시 결과 한번 잠깐 또 보고 갈게요. 명지대학교 어느 정도인가? 작년에 명지대학교 자연계열 입시 결과에서 가장 높았던 모집 단위는 건축학부에서 이제 건축학 전통건축 전공인데 79.83%입니다. 79.83%고 컴공이 지금 이제 74.5. 이게 의외로 지금 이제 컴퓨터 공학이 지금 이제 그렇게 최상단에 위치해 있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낮은 학과들 보시면요. 융합공학부는 66.67, 화공신소재공학은 70.33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인서울에 또 마지노선으로 명지대까지 내가 잡는다면은 한번 충분히 한번 도전해볼 가치가 있다. 여기 지금 과목별로 한번 100분위 볼까요? 예를 들어 탐구 과목 같은 경우는 66.5, 62.5 이렇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하더라도 뭐 이제 높은 애들은 75인데 낮은 애들은 68도 나옵니다. 65도 있네요, 심지어. 그래서 우리가 명지대학교 물론 이제 뭐 무시해서는 안 될 대학이지만 자기가 정말 인서울 끝자락에 가야 되겠다 싶으면은 이제 이런 대학들도 한번 천천히 고려해 보시죠. 왜냐? 과탐 하나만 보잖아요, 명지대는. 자, 그리고 이제 명지대학교 충원률을 볼게요. 명지대학교 충원률 같은 경우는 가만히 보시면 작년에 얘네들 다군이 아니라 나군에서 모집했어요. 나군, 다군이 했어요. 그런데도 충원률 많이 돕니다. 굉장히 좀 이례적인 거죠. 다군이 보통 충원이 많이 도는데 가나군인데도 이 정도 돈다는 것은 그 명지대학교조차도 최초 합격으로 갈 생각하지 말고 뺑뺑이 돌아가지고 전화 찬스로 갈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전화 찬스는 좀 살떨립니다. 인터넷 발표 추가 합격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뭐 기다린다고 생각하고 상향으로 한번 지원해 보자는 겁니다. 지금 이제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이제 뭐 여기까지 진행해서 이야기하지만 자연계에서 수학 좀 봤다 싶은 애들은 간판 좀 올리려고 상위 대학으로 교차 지원해가지고 게다가
공학계열, 자연계열 모집는 자체가 늘어났어요. 이래 돼버리면 정작 자연계열 그럼 누가 가냐 이런 생각도 문득 듭니다. 충원이 돌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펑크들이 아주 많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런 입시 결과는 작년일 뿐이고 올해는 좀 더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자연계열 아이들 중에 교차점에서 하는 아이들이 거의 뭐 30%, 40% 선까지도 잡는데 전부 다 문과로 도망가겠다고 하는 마당에 그럼 정작 누가 누가 자연계에 가느냐 이겁니다. 그러면은 자연계 입결 자체가 작년보다 더 폭락할 가능성도 있다. 대신에 문과는 이제 박탁 찍은 거죠, 이제 정말. 네. 자, 그리고 이제 가천대 입천대입니다. 이제 이게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도 뿌듯합니다. 왜냐면 이제 인서울 수도권 이 정도면 다 다른 것 같아요. 네, 저도 슬라이드 만들면서 사실 어제 한두 시간밖에 못 잤어요. 왜냐면 강남에서 했을 적이랑 그 다음에 한 며칠 전에 이투스 네오 저기 일산에서 했을 적이랑 이 슬라이드 개수가 조금씩 늘어나다가 오늘 지금 최종점에 찍는 것 같습니다. 저도 계속 대화를 추가해요. 왜 어머님들이 물어보세요. 왜 이 대학을 왜 안 다뤄주세요? 뭐 이러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최대한 다뤘어요. 여대는 제가 좀 안 다뤘어요. 왜냐면 이제 여대는 또 어차피 혹시나 여학생이 있다면 미리 말씀드리지만 올해 여대 입결 다 무너집니다. 여학생들 수학을 다 못 봤어요. 뭐 상위권부터 이야기하자면 1등급 내 여학생 비율이 24%밖에 안 됩니다. 1등급 구간 내야. 2등급 구간으로 치면 29%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학생들이 지금 싹 다 수학을 망한 상황이에요. 여대 입결 다 무너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자대학교 있죠. 뭐 서울여대도 있고 뭐 또 동덕여대, 덕성여대 있죠. 충원이 진행되면요 점수대가 툭 떨어집니다. 왜냐 이 지원층이 남녀 종합대학교처럼 빽빽하지가 않아요. 남자애들이 특히 또 이과를 많이 하는데 그 아이들이 좀 받쳐줘야 점수가 이게 바로바로 연세가 되는데 여학생들만 지원하다 보니까 뚝뚝 떨어집니다. 여대 입결 올해 완전히 망가지니까 만약에 인서울대학 끝자락으로 내가 가야 되겠다 싶으면 진짜 여대 한번 그것도 도전해 보시길 저는 권합니다. 자, 일단 가천대 인천에 들어가죠. 가천대 제가 맨 앞장에서 이제 약간 좀 스포를 하게 했었는데 그 말했던 전형이 이제 이 가천대 일반 전형 2 전형입니다. 일반 2 전형이 발음을 먼저 볼게요. 국수, 탕, 영어, 한국사까지 해서 그냥 우수한 4개 순으로 제일 잘 보면 40%, 그 다음 건 30%, 그 다음 건 20%, 이제 그 다음 건 10%를 보겠다는 겁니다. 아니 반영 과목은 5개인데 4개만 반영한다는 말은 이제 한 과목 버려도 된다는 이야기죠. 수학은 내가 제일 못 봤다. 그러면은 국어, 탐구, 영어, 한국사 이렇게 가도 됩니다. 근데 또 웃긴 거는요. 탐구를 보통 2개를 응시하잖아요. 탐구 2개 과목을 각각으로 카운팅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 내가 탐구 2과목 그래도 그럭저럭 좀 내세울만 해. 그러면 국어, 탐구 하나, 탐구 2번째 거, 영어 이렇게 반영해도 되고요. 아니면 국어, 탐구 하나, 탐구 2번째 거, 영어, 영어 또 하고 있어. 한국사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아니면 국어 수학은 내가 둘 다 못 봤어. 그러면 탐구 하나, 탐구 둘, 그다음에 영어, 한국사 이렇게 얘기해봐도 되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무슨 뭐 골라 이겁니다. 뭐 약간 이벤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나한테 유리하면 남들한테도 다 유리하거든요. 지원하면 안 됩니다. 여기 지원하면 안 돼요. 다 죽어요. 여기 다 죽어요, 여기. 아까 배치 점수 보셨죠? 막 가천대 혼자 우뚝 써 있는 거요. 죽습니다. 여기 일반 전형 2 지원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가천대가 작심하고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방송으로 안 나가니까 편하게 말하는 원서비 벌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지원하면 안 됩니다. 언뜻 보면은 우리 아이 여기도 잘했어 하지만 남들도 다 잘했어요. 그 정도 보면 지원하지 마시고 그럼 만약에 하려면 뭘 하냐? 일반 전형 1을 내셔야 됩니다. 일반 전형 1은 그래도 적당한 선에서 타입이 가능해요. 일단 국어 수학은 우수한 영역순으로 35%, 25%입니다. 우리 아이가 수학의 100분이가 국어보다 좀 더 높아. 그럼 수학에 35% 봐주고 국어를 25% 본다는 거고 국어 100분이가 수학 100분보다 좀 더 높아. 그럼 국어를 35, 수학을 25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탐구는 한 과목을 봅니다. 이제 지금 뭐 자다가 졸았는가 여기다 테이크를 해놨는데 네, 한 과목만 봅니다. 바탕을 보든 사탐 보든 문제는 없지만 일단 이과니까 바탕. 그러니까 바탕 한 과목 좀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다 버릴 수 있어요. 가천대 일반전형 1은. 그리고 이제 영어는 20%를 보는데 영어 등급간 점수 격차를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4등급까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사는 그냥 필수 응시니까 그냥 뭐 점수 자체가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가천대학교가 사실 지금 이제 뭐 또 인설 끝자락으로서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게 옛날에는 병원대학교라고 해서 어머님 아버님 세대에서는 좀 인식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얘들이 이제 병원이나 보건의료계통을 엄청나게 키워가지고 이제 또 교명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가천대가 지금 요즘 엄청나게 몸값이 또 오르고 있는 대학입니다. 강남도 턱 밑에 있지. 이래서 선호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자체에 대한 어떤 뭐 인프라 투자에 돈을 아끼지가 않아요. 특히 자연계열. 그래서 저는 가천대학교 몸값이 이제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이제는 뭐 특히나 자금력이 워낙에 빵빵하니까 병원을 끼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성장할 대학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계 또 하나 더 이야기를 받들었다. 하도 뭐 주는 게 많아가지고 미적 기하 또는 과탐 이거 우수한 수술 또 5% 3% 가산점도 받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벤트 하는 것 같습니다. 과탐을 좀 더 잘 봤으면 과탐에서 5% 받고 수학에서 3% 주는 거고 수학을 좀 내가 더 잘 봤다면 수학에서 5% 가산점 받고 과탐을 3% 가산점도 받아가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얘네들은 인문이나 뭐 자연이나 뭐 어떤 간에 문과 애들보다는 이과 애들이 다 유리하다는 이야기인데 사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천대 인문계열을 볼게요. 이제 여태까지 이과를 봤으니까 가천대 문과 뭐 일반적인 원으로 인문계가 학원에서 뽑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학과랑 유아교육과가 또 역시 낙원에서 뽑고 그 다음에 자유전공이랑 인문계가 다원에서 뽑거든요. 근데 얘들은 학통, 미적, 기하, 시험들 다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반영하는 지표가 100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거 지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왜냐? 표준 점수를 봐야 우리 이과 애들이 문과 애들이랑 비교해서 좀 우위를 가지지. 그럼 문과 친구들은 같은 100분에 묶여버리면 우리가 좀 더 불리해질 수 있어요. 불리해질 수 있어요. 왜냐면 표준 점수를 보면 이득인데 100분위로 봐버리면 우리 문과 친구들이랑 동일하게 취급받는다고요. 그래서 혹시나 가천대학교 만약에 지원을 한다면은 그냥 자연계열 정통으로 가십시오. 괜히 옆길로 새다가 먼 길 돌아갑니다. 네. 그리고 인천대입니다. 이제 인천대가 제가 준비한 마지막 또 이렇게 대학이기도 한데 인천대학교 가군에는 자연계열 수학교육과 다군에는 또 이제 패션산업학과를 제외한 자연계열이 있고 동부가 국제통상이 있습니다. 여기 반영비가 역시나 수학 35고 탐구가 30인데 얘네들도 반영하는 지표가 100분입니다. 100분. 100분위를 보는 대학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조금 좀 꺼림칙한데 문제는 얘들이 어떤 걸 주냐면 확통이랑 미적 기하 응시자들에게는 확통이나 미적과 기하 응시자들에게는 10%의 가산점을 얹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분위로 보면 예를 들어 교차 지원 학적이 좀 불리할 것 같은데 그래도 가산점을 챙겨받는다. 라는 점. 그리고 이제 우리 이과 애들 중에서도 적지 않은 애들 또 국어를 또 잘 보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런 애들은 인천대학교 문과로도 교차 지원 충분히 생각하다. 왜냐? 국어를 잘 봤기 때문에 문과로도 가지만은 내가 또 미적기하를 응시했기 때문에 또 미적기하에서도 가산점을 또 땡겨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인천대학교 정도를 이제 정말 우리 이번 이 10시 타임에 마지노선 대학으로 설정을 했고 이제 이 이상 더 내려가 버리면 이제 뭐 인터넷 검색에서도 충분히 정보를 많이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좀 이제 정리를 하자면.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국민대학교를 높이 쓴다라고 하면 이제 인하대나 아주대, 세종대, 항공대 정도를 이제 밑으로 깔아야 되는 겁니다. 이 표를 설명을 하자면요. 근데 국민대학교는 제가 좀 빨갛게 표시한 이유가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 중에 최상단에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조금 과열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조금 유의하시라. 이런 의미고 이제 파란색으로 된 데는 이제 약간 물 탔다 이 말입니다. 물 탔다. 아주대도 파란색, 인하대도 파란색, 항공대 파란색. 제가 세종대 지금 체크를 깜빡했는데 거의 이쪽 라인은 조금 좀 널널하다, 비교적으로 널널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슬라이드는 이제 과기대, 광운대 제가 과기대를 애매한 게 우리 지역에서는 과기대보다는 항공대를 좀 더 선호하는 게 있어서 과기대 좀 밑에 놔뒀습니다. 근데 또 서울 쪽의 아이들은 또 과기대를 더 높이 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기대를 예를 들어 내가 높이 쓰는 입장에서는 명지나 상명, 성신은 좀 밑에 깔아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성신은 제가 이렇게 낮게 한 이유가 뭐냐? 올해 아마 입결 하나 당연히 거듭할 것이고 여학생들밖에 안 가니까 아마 올해 입시 같은 경우는 정말 선택형 수는 적태여서 대다수 아이들이 자연계열 판이고 그럼 그 자연계열에서 대다수가 또 역시나 여학생이나 남학생이고 수학에 또 잘 본 애들도 남학생일 텐데 여기 입시가 예년 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래서 여학생들 입장에서는 여대를 일단 우선적으로 공략을 하시고 남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비슷비슷한 대학들이 좀 수학 탐구 반영비 중에 전부 다 그러면 어디서 본 거 같고 자꾸 그러니까 떠오른단 말이에요. 다 그만큼 지원자가 분산이 된다. 비슷한 반영비가 많은 대학이니까 이제 좀 여유롭게 우리는 대학에 갈 수 있다는 점 인지하시고 다만 주의해야 될 것은 이제 100분이 반영하는 대학이나 탐구 한 과목 보는 대학들은 조금 그래도 주의는 하셔야 됩니다. 왜냐 나한테도 유리하면 남한테도 유리하니까.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해서 지금 이제 하는데 마지막 정리 한번 할게요. 네, 다 끝나갑니다. 올해 입시는 과도기라고 해서 과감하게 도전하고 기도하라, 기도하라가 아니라 기대해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크리스찬이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최종 확정인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네. 늘어납니다. 올해 수시 미충족 인원 굉장히 많고, 수시 미충족이에요. 최저를 미충족한 인원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원 인원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이거는 문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과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때까지 보여드렸던 인원들이나 이런 것들은 최초 모집 요강 기준입니다. 지금부터 2년 전에 만들어진 전형 계획상의 명시된 인원이고 정말 이제 수시 충원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정식 원서 접수하기 한 2, 3일 전에 그 확정 인원이 뜹니다. 그러면은 정말 산타클로스의 선물만큼 행복감을 느끼실 겁니다. 모집이 많이 늘어났을 테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탐구 변환 표준 점수입니다. 이거 탐구 100분위 변환 표준 점수라고 하는데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 있습니다만은 쉽게 말하면 대학들은 내가 그 봤던 탐구 과목의 100분위를 그대로 보지 않고 자기들끼리 환산해가지고 보내는 겁니다. 그거 한번 꼭 체크하셔야 돼요. 지금 벌써 몇몇 대학들이 발표했습니다. 뭐 광운대학교도 입학 홈페이지 들어가면 탐구 100분위 변환 표준 점수라고 올려놔 있습니다. 그거 공지사항에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경쟁률 추이도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뭐 경쟁 추이 있어서 뭐 작년 모집 인원보다 늘었으면서 경쟁률이 낮으면 당연히 아이고 널널한 싸움이겠구나 싶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작년보다 모집인이 줄었는데 경쟁률이 높다. 근데 사실 이런 경우는 올해 없습니다. 왜냐? 교육부가 뭐 서울의 주요 대학들이든 전부 다 강요를 했어요. 반강요를 했어요. 모집인은 다 늘리라고 수능 인원을. 그렇기 때문에 모집인이 작년보다 좋은 경우는 잘 없고 아마 우리 첫 번째 경우에 좀 우리 자연계열에 해당되지 않을까. 지금 이제 문과 친구들이 조금 좀 안쓰러울 뿐이죠. 왜냐면 이과 애들이 온다고 하니까 이제 기대를 긴장을 잠깐 해야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지원 심리입니다. 이제 일단 뭐 이과 애들 교차 지원을 많이 하죠. 근데 문제는 하향 안정 심리도 강하다는 겁니다. 왜냐? 올해처럼 수능이 엄청 어려웠잖아요. 그래 애들도 다시는 내 수능 다시 볼 자신이 없는 거예요. 다시 또 수능 볼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든 대학 한번 가자.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다 전부 다 안정하게 되면 이제 윗대학들이 빕니다. 빵꾸가 남는 겁니다. 빵꾸가.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한 개 정도를 적정으로 두면 한 개 정도 적정을 둘 때가 어디서 두냐? 가나군에서 두셔야 됩니다. 가군은 충원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건 다 상향이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전제를 하셔야 돼요. 가나군 중에서 적정 또는 안정을 하나 쓰면은 나머지 군에서는 다군을 포함해서 소신껏 한번 도전해 봅시다. 올해 반영비만 놓고 봐도 이제 우리 아이한테 맞는 옷이 무엇인지 이제 고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대충 100분이나 평균이나 표준점수 합 배치표 보고 고르실 게 아니라 우리 애한테 맞는 옷을 입혀놓고 이제 어디 내밀어야 아이고 이쁘다 소리 들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금년도에 이제 주요대 약대, 그러니까 여기 윗대학들 모집난도 어마어마하게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눈덩이 굴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위에서 지금 눈덩이가 막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모집 인원이 연쇄적으로 다 늘어났고 그러면은 충원도 빙글빙글 돌 것이고 자연계열 아이들 선택지가 많은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과에서 수학 좀 괜찮다 싶은 애들은 간판 따라 상경계로 교차 지원하려고 하지. 그리고 뭐 수학 잘 보고 과학 잘 보고 이런 애들은 또 뭐 그냥 평범한 공대를 가게 되고 모집 인원까지 늘어나는 상황이면 도대체 손을 누가 지키냐 이거예요. 누가 공대를 가냐 이거예요. 누가 공학계열 정상적으로. 그래서 의외로 자연계열이 제가 봤을 때 기회의 땅이다. 문과 애들은 또 침범해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들의 영역인 거죠. 그래서 올해 이런 점들까지 끝까지 체크를 하시고 특히나 모의지원 프로그램 제가 뭐 이투스크 쓰라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 개는 살펴보셔야 돼요.
뭐 한 군데만 보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 살펴보시면서 끝까지 추이를 지켜보시면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뭔가 일단 우리한테 맞는 곳은 일단 알았으니까 한번 대학들 학과를 돌아가는 사정 한번 꼭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 김대현이었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자리에서 질문해 주시면 돼요. 네, 말씀하시죠. 나중에 설명하실게요. 네. 다분이라고. 아, 그 제가 오타는 겁니다. 다분입니다. 다분. 다분입니다. 다분. 제가 이게 새벽에 만들다 보니까 몇 가지 오타가 있고 말하다가 약간 좀 실수가 있었는데요. 이 점 좀 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네. 저도 말하고 나니까 얘들 왜 나분이라고 내가 말했지 싶더라고요. 다분입니다. 맞아요. 네. 네. 그럼요. 자기가 받은 그 점수에서 가산점을 이제 5%, 3% 이렇게 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표준 점수를 반영한 대학이면 표점에다가 가산점이 붙는 거고, 100분위를 반영한 대학은 이제 100분위 점수에다가 가산점이 붙는 거예요. 우리 이과 친구들 알뜰살뜰하게 가산점 다 챙겨갈 수도 있고. 네. 네, 그러면은 뭐 어떻게 뭐 더 질문이 없으시면 여기까지. 예, 뭐 말씀하시죠. 선생님이 받으려면은 적당한 시기가 2월 취업 있는지 저는 이제 맞아요. 이제 학원 홍보를 하는 게 아닙니다만 컨설팅을 먼저 받느냐 뒤에 받느냐 관계가 없는 게 항상 저희 컨설팅은 항상 파이널 콜이 있습니다. 원서 접수 기간 중에 전화를 드립니다. 그게 실제 그겁니다. 어찌 보면 최종적인. 아무리 뭐 뒤늦게 받는다고 해도 의미가 없어요. 정말 저희가 파이널 콜 이게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은 최대한 늦게 맞추려고 하다가 지금 기회를 놓칠 수가 없잖아요. 컨설팅은. 왜냐면 지금 아마 일산 청소도 지금 다 마감이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 대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할게요. 네. 잠시 뒤 12시 타임에 뵙겠습니다. 네. 12시 타임은 이제 여기보다 좀 더 윗대학 한 번 더 다루는 겁니다. 조금씩 올라갈 거예요. 네? 이 두 개 대한 거예요? 네. 아니, 똑같은 자료입니다. 똑같은 자료고 거기에 대한 해설이 이제 제가 예, 똑같습니다. 책자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제일 어렵죠. 왜냐면 지원 자격은 재수 졸업생들까지 열어놨지만